저는 거의 2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작은 시골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큰 도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름까지는 몰라도 얼굴 정도는 다 알고 지냈어요. 누가 이사를 오거나 나가면 금방 소문이 돌곤 했죠. 2년 전쯤 제 집 맞은편에 살던 노부부가 은퇴를 하면서 집을 팔고 떠났어요. 집은 일주일도 안 돼서 팔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석 달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문에는 커튼도 그대로였고 마당도 손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밤이 되면 집 전체가 새까맣게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이 아직 비어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1시쯤이었는데 잠이 안 와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창문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쳤어요. 처음에는 누가 길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빛이 계속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창문 가까이 가봤어요. 맞은편 집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시동은 아직 켜져 있었고 전조등도 그대로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운전석 문 옆에 어떤 남자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휴대폰도 안 보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냥 제 집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30초 정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괜히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저는 커튼을 살짝 닫고 소파로 돌아왔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잠을 자려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그때는 차도 없었고 남자도 사라져 있었어요. 차고 안으로 들어갔나 보다. 그렇게 넘기고 잠을 잤어요.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7시쯤이었어요. 그런데 맞은편 집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젯밤 봤던 그 차가 또 주차장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현관문까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안은 완전히 캄캄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어요. 창문 어디에서도 빛이 새어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살고 있다면 적어도 현관등 하나쯤은 켜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집만 바라봤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집 자체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괜히 등골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 새 이웃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집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맞은편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차는 가끔 보였지만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불은 여전히 하나도 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그 집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밤 10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어요. 택배도 아니었고 친구들도 미리 연락 없이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망설이다가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봤어요. 밖에는 맞은편 집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40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수염은 며칠 동안 깎지 않은 것처럼 지저분했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아무 감정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문을 조금만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휴대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마침 제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어요. 순간 거절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금만 풀어서 건네줬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현관 한쪽으로 걸어가더니 등을 돌린 채 귀에 가져다 댔어요.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는 들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1분쯤 지나자 남자는 다시 제 앞으로 왔어요. 휴대전화를 돌려주더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길을 건너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는 맞은편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문은 닫혔는데 집 안불은 끝까지 켜지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빛도 없었어요. 저는 괜히 찝찝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통화 기록이라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발신 기록도 없었고 최근 통화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실제로는 아무 번호도 누르지 않았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나를 시험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상하게 화도 났어요. 사람을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길을 건너 맞은편 집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집은 더 음침하게 느껴졌어요. 창문은 전부 검은색처럼 보였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계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안을 들여다봤어요. 집 안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만 가득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조금 전까지 그 남자가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저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까 전화 빌려 가셨잖아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집안은 죽은 것처럼 조용했어요. 20초 정도 기다렸을까요? 갑자기 제 눈앞에서 현관문이 엄청난 힘으로 콱 닫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분명 누군가 바로 문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사람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 앞에 있을 용기가 없었어요. 급하게 길을 건너 제 집으로 뛰어왔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모든 문을 잠갔어요. 커튼도 전부 닫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손까지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문이 갑자기 닫힌 것만으로 신고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거실을 계속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쾅! 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울렸어요. 이번에는 초인종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문을 손으로 세게 내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봤어요. 역시 그 남자였어요. 그런데 아까와는 모습이 달랐어요. 검은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문 열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설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하는 동안에도 남자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철컥, 철컥, 철컥.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계속 손잡이를 움직였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잠시 후에는 문을 어깨로 밀기 시작했어요. 문이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거실 끝까지 물러난 채 경찰만 기다렸어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다행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도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는 뒤를 돌아보더니 급하게 길을 건너 맞은편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경찰은 바로 그 남자를 멈춰 세웠어요. 저도 밖으로 나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경찰 한 명이 남자의 배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초 뒤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배낭 안에서는 굵은 케이블 타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회색 덕트 테이프도 있었어요. 두꺼운 작업용 장갑과 긴 밧줄도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접이식 칼까지 발견됐어요.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바로 남자를 체포했어요. 그날 밤 맞은편 집도 수색했어요. 저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집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었고 식탁도 없었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2층 방 한쪽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만 놓여 있었고 지하에는 생수와 통조림, 공구 몇 개만 쌓여 있었어요. 사람이 생활하는 집이라기보다 누군가 숨어 지내던 장소처럼 보였어요. 며칠 뒤 경찰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는 가짜 신분으로 집을 임대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예전에도 여러 지역을 떠돌며 비슷한 방식으로 숨어 지냈다고 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을 계획했는지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한마디만 했어요. 신고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 아무도 없는 창문을 한 번씩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아직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제가 문을 조금만 더 크게 열었더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